얼마 전에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가 나온 이후로 정치권에서 진짜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에게 악재가 하나 더 생겼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검찰이 오늘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고 다만 배우자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가족의 사적 소비를 위한 예산 유용에 경기도 비서실 의전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나섰는데 혐의는 크게 5가지입니다. 경기도 관용차 사적 사용, 법인카드로 일부 식사 대금 등을 지출한 혐의, 나아가서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구입 대금, 과일 구입 대금, 세탁비 지출 대금 등 총 5가지로 그 혐의가 나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경기도 관용차 사적 사용 부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관용차를 이재명 대표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주로 김혜경 씨 일정을 챙기는 사모님 팀이 이 차량을 수시로 운행해 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총 4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1심이 선고됐었고 위증교사로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 FC 사건으로 현재 1심이 진행 중이고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 공판 준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오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됨으로써 이재명 대표는 총 5개의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화면 좀 잠깐 보세요. 이 그래픽만 봐도 최진영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 이 화면 한 장에 그래픽으로 꽉 채우기도 지금 힘들 정도로 공간이 없을 정도로 지금 기존에는 재판이 4개였는데 오늘 재판이 하나 더해졌어요. 그러면 총 5개의 재판을 준비하게 된다면 이거 진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변호사보다 더 바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 대선 이후에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가 유행이 됐습니다.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을 놓쳤다. 실질적으로 이번 그 소탐대실이라고 얘기했던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 쉽게 말하면은 세금을 횡령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조사를 받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까? 김혜경 여사가 지난 그 민주당 내의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사모님들에게 그 경기도 법인카드로 그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해서 150만 원 선고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니 10만 원 받은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기소를 했느냐라고 했는데 그거는 예고편에 불과했던 것이고 바로 오늘이 몸통아니었겠습니까? 결국 그 부분과 관련해서 1억 600여만 원에 대한 그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 이번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내용도 지금 보면은 뭐 관용차 사적 유용부터 비롯해서 과일, 뭐 샌드위치, 또 소고기, 뭐 스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걸 가지고 왜 얘기하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그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KBS의 이사였던 강규영 국민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로 1,500원어치의 그 김밥을 하나 먹었다는 그걸 해가지고 엄청난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비하면 이건 장기간에 걸쳐서 거의 상습적으로 세금 카드를 유용했다란다 하면은 이것을 정치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시간 우리가 내는 국민의 세금으로서 공복이 누군가가 장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법적 비난, 도덕적 비난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그렇다는 점에서 이것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고 오히려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따가운 이 사법적인 제재다 이런 취지로 본다고 하면은 물론 아직까지 1심이 유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추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21세기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검증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치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 재판정에서 뭔가 지금 이 피고인에게 뭔가 몰아붙인 듯한 그런 어떤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근데 전혜연 평론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 본인 말씀처럼 아직은 이제 재판에 넘겨진 단계고 이제 사법부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혐의가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일단 재판에는 갔어요. 근데 어쨌든 이 상황조차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요? 뭐 이런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민주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현재 정부에서 야당 대표와 그 가족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식 또 계속 기소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수차례 기소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인데요. 지금 실제로 이번에 또 기소된 것은 경기도지사 때 2018년도부터 21년까지 있었다는 일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소탐대시란 말씀을 쓰셨는데 현 정권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인디언 기우제입니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나면 반드시 비가 온다. 이 말은 뭐냐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뜻입니다. 즉 이재명 대표와 그 가족들과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뭔가 치명적인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니면 뭔가 기소를 할 만한 것이 나올 때까지 검찰과 경찰이 다 동원돼서 탈탈 터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고요. 참고로 네. 공직자와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보여줄 자세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저도 언급하자면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 명품백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해서 권익위와 검찰이 보여준 행태를 다시 한번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따라서 야당에서는 이것이 공정하지 않은 수사 그리고 공정하지 않은 기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이 지지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도 이제 뭐 상당히 불쾌할 수 있고 뭐 우려도 있고 그런데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당장 나왔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의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합니다.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입니다.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입니다.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입니다.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한 수단입니까? 들으신 것처럼 오늘 기소가 하나 늘어서 즉 재판이 하나 늘어서 이 이재명 대표의 관련 재판이 5개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억지 기소다. 이재명 대표 더 나아가서 야당 손발 묶기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사실 이 전에까지 재판 4개였고 지난 15일 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4가지 재판 중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죠. 그 이후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부글부글 정도도 아니고 지금 폭발하는 분위기인데 그 분위기를 반영하는 발언도 나왔어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습니까?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 민의가 단단해질 것입니다. 몇 가지 표현들이 이제 귀에 들어오는데 일단 뭐 사법살인이었다. 15일 날 있었던 1심 선고. 그런데 그 다음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얘기가 최진영 변호사님. 네. 서울법대 나온 판사 맞냐? 한성진 판사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 해석을 좀 해주세요. 이거 뭐 때문에 뭐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한 건지요? 서울대까지 나온 판사가 이 정도밖에 판단 못하냐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뭐 사실 얼마 전에 그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 직무대장 대행을 하고 있는 김태규 대행에게 판사 출신 주제라고 해서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판결에 대해서도 일개 판사가 대선 후보를 대선에 못 나오게 한다는 것이 말이 맞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 재판부는 일개 판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판사 3명 합의부가 판결을 선고했는 사안입니다. 50대 초반의 재판장님 그리고 또 젊으신 그 좌배석, 우배석 판사님 3명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지성이 합해져 가지고 했는 것인데 지금 그 재판장님이 서울법대를 나오신 분이라고 해서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를 한다라고 하는데 재판부
제대로 사실 확인부터 하시고 그런 말씀하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 사법살인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살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유죄 판결이 나오니까 비 오는 이 그 시내에 비옷까지 입고 나와가지고 사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부분이 정치권이 어떻게 보면 독립을 시켜야 될 사법부에 대해서 압박하는 모습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국민들은 사법부를 살인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시도가 아니냐 그런 어떤 그 강도 높은 비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네. 더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검찰의 어떤 노라단 사법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1대 과제가 중단 없는 적폐청산이고 그것을 국정 100대 과제 중에 1호 과정으로 해서 5년 내내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고 지금 와서 오히려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사법살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라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재판정에 좀 듯한 착각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전혜연 평론가님, 일단은 뭐 서울법대 나온 판사 아니요. 물론 지금 민주당의 어떤 울분 지금 그리고 어떤 이런 감정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혹시라도 이게 뭔가 사법부에 대한 이른바 요즘 많이 나오는 표현으로 겁박으로 비춰질 가능성 그런 역풍 가능성은 없어요. 어떻습니까? 예,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상권 분립, 헌법 정신을 민주당은 존중합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제가 알기로 상당수 법조인들도 예상에 비해서 너무 무겁다라는 반응이 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정말 너무 예상 밖이고 국민들 대다수가 보기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을 좀 감정적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사법부를 존중합니다. 다만 사법부가 내리신 판결의 내용이 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지금 적폐청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을 하라고 임명했던 검찰총장이 바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더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의 결과인 재판의 그 결과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검찰이 기소를 하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미완이었 개혁이었던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다시 요즘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꾸 민주당 얘기를 하시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상당수의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정치권을 둘러싼 수사의 문제에 대한 판단은 민주당의 판단이라기보다는 많은 국민들의 민심이 담은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옹호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데요. 옹호를 넘어서 과잉 충성 경쟁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네, 민주당의 한 의원이 SNS에 올린 글과 사진 때문에 뭐 과한 충성심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래요? 건데요. 그 글 속에 등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신의 종, 신의 사제라는 겁니다. 어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글을 올린 사람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글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 황제 철학자가 전쟁터에서 쓴 글입니다. 그리고 이 글과 함께 지금 옆에 보시는 사진처럼 이재명 대표가 빗속에서 연설하는 사진과 또 영화 글래디에이터 2에 있는 검투사의 사진까지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저 위에 연설 사진이 지난주 엊그제 토요일 날 그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마치 전쟁터에서 싸우는 검투사와 같고 또 신의 사제, 신의 종이다라고 좀 해석이 많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과한 충성심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다는 건데요. 네. 이렇게 되자 이해식 의원이 또다시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이재명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명상록의 글귀를 인용했을 뿐이다라면서요. 이 대표도 하지 않은 말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나 또한 하지 않은 말로 비난을 받나 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글쎄 어떻게 봐야 되나. 떡하니 이재명 대표 사진 빗속 연설 사진 해놨잖아요. 그 밑에 글래디에이터 2 영화 사진. 근데 글쎄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 행태가 이제 신의 사제, 신의 종을 운운하는 등 이재명 신격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방탄 행태들은 11월 25일 위정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집단적으로 벌이는 사법부 겁박의 종합세트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 차르체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모든 걸 다 장악을 했어요.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는 발언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살아남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양심에 반해서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최진영 변호사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더불어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 강민구 최고위원님은 한때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 강민구 최고위원님이 이재명 대표하고 동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동갑이 갑자기 어떻게 아버지가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이제는 민주당의 아버지를 넘어서 민주당의 거의 신격화되는 그런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조인이다 보니까 헌법 20조를 찾아왔습니다. 네. 헌법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2항에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수상록에 있는 귀한 문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래디에이터와의 사진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정말 비 맞으면서 이 촛불 들고 있는 사진을 같이 올리는데 거기에 주어가 없다고 해서 내가 언제 그 해당 사제를 이재명이라고 했냐라고 얘기하신다고 하면은 그거는 국민을 바보로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지지자 입장에서는 화이팅 이해식 대변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는 뭐 이제 바쁜 가운데서도 혹시 뭐 언론 보도를 볼 겨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식 의원이 이런 글을 SNS에 올린 거를 전혜연 평론가님 보셨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계속 국회는 민생 행보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입장을 내지 않고 계속 민생 관련된 행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과 기본사회 이건 당의 강령에 들어가 있고 또 이 대표가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꾸준히 민생을 챙기고 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민주당을 비판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고 야당 대표 물어뜯기에 너무 몰두하시는 것 같아 좀 안타깝고요. 네. 이해식 의원님의 글은 제가 좀 원문을 찬찬히 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투 주인공은 바로 이 글귀를 이용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손자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요. 이 글래디에이터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든가 여러 선인들의 문구를 여러 번 언급하는데 사실 그거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도 굉장히 적는 구절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페이스북에 이순신 장군 사진을 올렸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지금 많은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들이 김건희 특검 서명운동을 받고 있는데 네. 그 과정을 마치 12척의 배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가 야당이 끝까지 나가자는 건데 순간 야 이것도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순신에 비유하나? 이렇게 물어뜯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좀 글의 맥락을 천천히 다 보신다면 또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